안녕하세요, 레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로고 작업입니다. 보시면 로고가 박힌 다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로고를 타임라인 안에 끌어다 넣어줍니다. 보시면 백그라운드와 로고의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펙트에 드롭 섀도우 플러그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랙을 화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디스텐스 값을 1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있는 소프트 값을 올려줍니다. 위에 있는 오퍼시티 값도 올려줍니다. 지금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줍니다. 로고가 커져서 화면에 박힌 다음 좌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케일 값과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일과 포지션을 조절하려면 레이어의 화살표를 누르면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트랜스폼의 속성이 나옵니다. 원하는 항목에 시계 아이콘을 누르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다시 키프레임을 찍으려면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해당 단축키는 포지션은 P, 스케일은 S, 로테이션은 R입니다. 오퍼시티는 T입니다. 먼저 스케일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S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옵션 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포지션도 같이 사용할 거니까 단축키 P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P를 누르면 스케일은 사라지고 포지션만 나타납니다. 스케일과 포지션을 같이 사용할 거니까 스케일이 있는 상태에서 Shift P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지션도 같이 생깁니다.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옵션 P. 그런 다음 C프레임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C프레임 이동할 때는 Shift와 페이지 다운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과 포지션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옵션 S, 옵션 P. 처음에 로고가 커진 상태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첫 키프레임으로 가보겠습니다. 키프레임 간의 이동은 J와 K입니다. 뒤로 갈 땐 J, 앞으로 갈 땐 K입니다. 뒤로 가니까 J. 스케일을 키워주겠습니다. 숫자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보통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에 박힐 때 첫 키프레임의 수치는 5000에서 6000 사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는 스페이스바나 넘버패드 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션 블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모션 블러가 안 보일 때는 밑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F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축구 로고 레이어의 모션 블러를 체크해 줍니다. 다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이 확인했으면 모션 블러를 해제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로고를 10프레임 정도 유지시켜 주고 다시 좌측 상단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0프레임 이동, Shift 페이지 다운, 그런 다음 옵션 S, 옵션 P, 다시 10프레임 이동, Shift 페이지 다운, 그런 다음 로고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키프레임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에 이지를 적용해 줍니다.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이지 클릭해 주면 됩니다.
단축키는 F9입니다. 키프레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트랜지션 같은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시고 단축키는 G, 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옵션 키를 누르고 필의 컬러 박스를 투명이 나올 때까지 클릭해 줍니다. 로고가 움직일 때 이 화살표도 나오는 거니까 시작점을 로고가 움직이기 직전에 위치를 잡아서 드래그 해주거나 단축키 대괄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위치 조정은 포지션이니까 P를 눌러줍니다. 키프레임은 옵션 P. 그런 다음 로고가 멈춰 있는 부분에 또다시 옵션 P를 눌러줍니다. 다시 첫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야겠죠?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우측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이것도 모션 블러를 체크해 줍니다. 다음은 배경 전환입니다. 배경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르겠습니다. 에펙에서 자르는 단축키는 커맨드 쉬프트 D입니다. 앞부분 배경이 채도가 없는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앞부분 배경을 채도를 없애주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펙트, 컬러 컬렉션 밑에 보시면 슈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츄레이션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좀 올려주겠습니다. 컵으로 색깔을 좀 밝게 해줘도 됩니다. 이번에는 축구 선수가 나타나는 위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바를 놓으신 다음에 단축키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컷으로 생기니 부자연스럽습니다. 오퍼시티를 조정해서 페이드 인으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단축키는 T입니다. 옵션 T를 눌러주시고요. 화살표가 지나가는 지점까지 가서 다시 옵션 T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처음 키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오퍼시티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쉐입 레이어와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자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 툴로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T입니다. 클릭하시고 쉐입 레이어의 위아래, 즉 Y축의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르고 그 다음 Y축만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결고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세부 조정하시면 됩니다. 텍스트에 관련된 중요 포인트. 보통 텍스트는 자간 조절을 합니다. 자간 조절은 캐릭터 창에서 자간을 조절을 합니다. 하지만 자간 조절을 해도 일정하게 자간들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텍스트 툴을 선택한 후 조절할 자간을 클릭하시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좌우키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막이 로고가 멈춘 다음에 발생되기 때문에 자막과 쉐입 레이어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레이어 두 개를 선택하고 커맨드나 쉬프트를 누르시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대괄호. 다음은 두 개의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어를 프리컴프 해줍니다.
레이어를 합치는 걸 말합니다. 합칠 레이어를 선택하고 커맨드 Shift C를 눌러줍니다. 컴프의 이름을 써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사각 마스크 툴로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막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 패스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커지게 해야 합니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M을 2번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 패스 시계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C프레임으로 이동해서 키프레임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처음 키프레임으로 돌아와서 마스크에 아무 점이나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잡고 안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너무 많이 줄여주면 나중에 마스크를 조절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점이 보일 정도로 줄여준 다음 마스크 속성에 익스펜션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스크의 익스펜션 기능은 마스크의 영역을 넓히거나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텍스트를 우측으로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컴프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한 후 방향키로 위치를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과 로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남은 작업은 로고가 발생 후 배경화면만 빼고 전체가 화면 안으로 축소되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널 오브젝트와 페어런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뉘에서 널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널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투명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 레이어와 쉐입 레이어를 빼고 나머지를 선택해 줍니다. 다중 레이어 선택 방법은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골뱅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널 오브젝트에다가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조정해 보면 나머지 것들이 널을 따라 움직입니다. 타임라인에서 로고가 나온 지점을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 널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스케일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 S를 눌러줍니다. 키프레임을 찍어주기 위해서 옵션 S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맨 끝으로 가서 다시 옵션 S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일을 적당히 줄여줍니다. 최종적으로 모션 블러 아이콘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배운 기본적인 에펙 기능으로 간단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플러그인 등 다양한 기능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차차 알아가면 됩니다. 강의 중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도 있지만 반복하는 것이 머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